이번 사연은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올케네요. 함께 보시죠. 말 그대로예요. 나 때문에 이혼한다고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데 나쁘지 않아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대략 생각나는 사건만 쓸게요. 우선 배경을 쓰자면 둘째 오빠가 10년 전 여자를 데려왔고 왼손 새끼손가락 하나와 네 번째는 마디 하나 없는 분이었고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 안 써요. 손가락쯤이야 장애도 아니고 상처받지 않게 좀 더 배려하면 되는 소소한 일이라고 저희 가족은 철석같이 믿은 빙신 같은 가족이었어요. 지금도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짧게 반말체로 쓸게요. 결혼 초 무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터치를 잘 안 해요. 너희는 너희대로, 우린 우리대로가 마인드세요. 부모님은 큰오빠네가 결혼한 지 10년 넘도록 아직 그 집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초대를 하건 필요한 물건을 주러 가시던 밖에서 주고 휑하니 오세요. 내 집이 최고고 결혼하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결혼한 지 9년 차인데 저희 집은 제가 아팠을 때 한 번 애들 봐주러 오셔서 온갖 곳에 전화해 사람 하나 구해주고 오후에 저녁도 안 드시고 가실 정도로 네 집 내 집에 선이 확실하세요. 대신 부모님 집에는 잘 갑니다. 또 큰오빠네도 잘 지내요. 잘 만나고 자주 모여요. 애들끼리 놀리면 아주 신나하죠. 둘째 오빠 결혼 1년쯤 됐을 때 초대를 계속했는데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뭐하러 힘들게 집에서 음식하냐 계속 거절하셨는데 올케가 울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갔고 그때 집들이 한다고 수고했다고 부모님은 100만원, 형제들은 20만원씩 봉투했어요. 음식이든 뭐든 정성이 중요한 거지 하며 수고했다고 고생했다 하고 왔는데 그날 밤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음식인데 잘 먹지도 않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전화 왔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오빠가 야 신경 쓰지 마 밤늦게 미안하다 하고는 전화 뚝 끊어버렸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큰오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공평하게 난리쳤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올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산후조리하고 2달? 아무튼 100일도 안 됐는데 집으로 애 한 번을 보러 오질 않는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우리 가족은 이미 출산 때 허락받고 병원으로 1번, 조리원으로 2번, 총 3번을 현금과 옷가지 등을 사들고 다녀왔습니다. 모든 출산 비용과 출산용품, 집의 도우미 비용도 부모님이 지불했고요. 나와 큰오빠네도 적지 않은 현금과 옷가지 등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다니 다녀왔고요. 이때 저도 출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큰올케랑 친합니다. 진짜 사이 좋아요. 지금은 그냥 친언니 같을 정도니까요. 그때 예정일 근처라 큰올케가 많이 챙겨줄 때였는데 작은 올케가 그걸 보더니 둘이 나 빼고 친한가 보다 하면서 같이 오니까 짜증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 출산하고 돌쯤 오빠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회사와 육아 병행은 참으로 힘들구나 하면서 한 번씩 푸념할 때 거저 부모 되는 거 아니라고 부모님이 한 소리 하셨습니다. 돌잔치 끝나고 어쩌다 둘째 오빠네를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방문했더니 집이 TV에 나오는 쓰레기집을 능가하더라고요. 그냥 어디 앉을 곳이 없고 분유병과 음식 그릇이 함께 싱크대에 물에 잠겨 방치되어 있더군요. 오빠가 치운다고 치우는데 집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부러운 듯이 말하더군요. 전 오빠보다 6개월 뒤쯤에 결혼을 했고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근처에 거주합니다. 2년 전세였고 오빠가 같은 아파트로 와주면 안 되겠냐 갑자기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딱히 지장받을 게 없어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죠. 그런데 작은 오빠가 이사하자마자 미안한데 월에 얼마씩을 줄 테니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이때가 애들 3살 때쯤이었나? 제 아이와 둘째 오빠네 애들이 개월수만 다른 동갑이고 내 애도 어린지라 거절했더니 살림은 본인이 할 테니 너는 애만 좀 케어해달라고 하더군요. 애는 어린이집 다니고 하원우 오빠 퇴근할 때까지만 부탁한다고요. 되도록이면 저녁밥은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퇴근해서 계속 치우고 씻기고 하는데 올케와 아이가 어지르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하면서요.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는데
올케가 죽어도 싫다고 난리를 쳐서 와서 일하시던 아주머니 두 분이 이 집 너무 힘들고 속이 터져서 못 있겠다고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두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제발 미안해 라며 간곡히 부탁을 해서 고민을 했더니 차마 연로하신 부모님께 부탁할 수도 없고 사람을 불러도 배견하질 못하니 너한테 정말 죄 짓는다 미안하다 살면서 꼭 갚는다 하면서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카를 돌봤습니다. 애가 어려서 조카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오빠나 제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어린애를 보내긴 애한테 미안해서 제 의지대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대신 오빠가 이틀에 한 번 아줌마를 불러줬습니다. 큰오빠네서도 밑반찬이나 용돈 등을 자꾸 주니 갑자기 넉넉해지더라고요. 큰올케 언니도 왜인지 많이 도와주러 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 별로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동시에 전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가끔 둘째 오빠네 집에 어쩌다 조카 물건이나 옷가지를 가지러 갈 때마다 올케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빠가 날 엄마 취급도 안 하는 미친놈이라고요. 근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도 집이 심각하게 더럽고 냄새가 나더군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저에게 애가 어쩌고 하면서 난리는 치는데 조카는 우리 집에 놔두더군요. 어차피 저녁에 볼 거라고. 같은 아파트인데 애 보러 한 번을 안 오더군요. 조카 보느라 수고한다고 부모님이 제 아이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셨습니다. 대학 갈 때 쓰라고 월 100만원씩 넣어주시는데 압니다. 엄청 큰 돈이죠. 거기다 둘째 오빠도 저에게 월 120을 보내주고요. 100만원은 내 수고비고 20은 애 식비라고 보내는데 조카 옷이나 자잘한 어린이집 비용 빼고 돌려주려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돌려주기도 했고요. 오빠는 돈 돌려줄 때 거절하다가 제가 완강하게 하다 보니 백이나 지갑 그리고 비싼 옷들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건 받았습니다. 암튼 그 당시 올케가 그걸 알고 난 후 받은 것을 다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애를 직접 볼 테니 부모님도 저에게 돈 주지 말고 자기한테 돈을 보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을 알게 된 큰올케까지 함께 화를 냈습니다. 너 진짜 또라이구나. 애 방치하는 것도 학대야. 고마운 줄 알아라.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해라. 이렇게 말하니 그때 울어버리더군요. 자기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살림이 힘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뿐인데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울어버리더군요. 그걸 보고 있던 둘째 오빠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너무 힘들고 지친다며 이건 결혼이 아니라 지옥 같다고 제발 부탁이니 이혼하자고.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졌다.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사돈 어르신들이 딸 교육 다시 시킨다고 제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우셨다고 하시더군요. 사건이 어느 정도 무마되고 작은 오빠 집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랑 큰오빠, 우리 남편, 작은 오빠 모두 모여 8시간쯤 치웠습니다. 남편 말로는 저 정도면 정신병이 아닐까, 병원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말해보라고 해서 고민하다 결국 제가 올케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다가 죽도록 욕을 먹었고요. 지금도 욕합니다. 욕 내용을 듣다 보니 작은 오빠는 이미 수차례 병원 가자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남매가 쌍으로 올케에게 욕먹고 있습니다.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그 일 이후로 한 1년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군요. 여러 사건들 속에 애들은 컸고 작년 7살까지 키웠습니다. 올해 같은 학교에 나란히 입학을 했고요. 울 둘째 올케는 아파트에서 나름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좋은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 애들 하원도 제가 계속 시켰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올케는 비가 오는 날 우산? 그런 거 없습니다. 비가 오든 애가 무릎이 깨졌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자기랑 어울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늘 그 아줌마와 시간을 보냅니다. 봄소풍 도시락을 하얀 밥에 비엔나 소세지 반찬 하나 넣어서 보낸 사람인데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물론 그 도시락 제가 중간에서 빼내고 제가 싼 도시락으로 소풍 보냈습니다. 애들 운동회? 와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투덜 거리더군요. 이해도 안 갑니다.
조카 달리기 하는 것도 춥다고 안 보고 잠바 뒤집어 쓰고 핸드폰만 하더군요. 그래도 조카는 엄마라고 엄마 봤어? 봤어? 하는데 핸드폰에서 눈도 안 떼더군요. 학교에서 1년에 2번 하는 학부모 상담에 당연히 오빠가 상담하고요. 학교 숙제 받아쓰기 연습, 물넘기 악기 연습, 맹세코 단 한 번도 관심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 새로 산 옷과 손톱 깨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작은 오빠는 언니를 없는 사람을 넘어 아예 유령 취급합니다. 퇴근하고 아이 돌보는 것 자체를 아예 본인이 다 하더군요. 늦거나 회식, 출장 등 할 수 없을 때에는 아예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조카도 자기 아빠만 따릅니다. 조카는 그냥 뭐든 나에게 말하고 숙제나 준비물 기타 등등을 나와만 해결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착하고 예쁩니다. 바르게 잘 크고 있고요. 다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작은 오빠도 그동안 이혼하자 몇 번 말했는데 자살 소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 손을 그은 적도 있고 베란다서 뛰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오빠가 얼마 전부터는 소송 이혼하겠다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올케는 작은 오빠에게서 이혼이라는 말만 나오면 반짝, 아주 잠깐, 잠시 동안 잘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 우리 가족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나오면 난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괴로운지 아냐 라는 말로 눈물 흘리면서요. 여태껏 울며 비는 올케가 그래도 엄마니까 라는 생각과 잠깐이지만 변한 듯한 모습에 속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 넌덜머리가 난 상태입니다. 작은 오빠도 이혼하고 애도 보여주기 싫다고 올케를 면접 교섭도 주기 싫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 올케는 미친 듯이 잘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도 직접 케어하려고 하는데 조카는 자꾸 저를 찾네요. 우리 가족은 결혼했으면 죽을 만큼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올케 덕분이죠. 처음엔 작은 오빠가 내 동생이 내 아들이 선택한 결혼이니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꼭 지켜야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작 이혼을 했어야 합니다. 처음 이혼한다 했을 땐 한 번의 용서로 미뤄졌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인데 고치고 갖은 노력을 다 해보고 한 톨의 연민조차 안 남을 때 이혼하라고 말리셨었거든요. 얼마 전 조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냄새나는 것도 문제지만 머리에 이가 생긴 것 같아서 둘째 오빠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아서 부모님한테 전화했다고 하시더군요. 오빠는 3주 전쯤 중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골절을 당하셔서 수술하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조카한테 신경을 못 쓰기는 했습니다. 또 둘째 임신 초기라 몸도 힘들고 입덧이 심하기도 하고요. 신경 못 쓴 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요즘 제 아이와 조카는 둘이 나란히 우리 집에 와서 간식 먹고 같이 태권도와 영어 마을을 다닙니다. 전화 받고 애들 데려와서 보니 조카 잠바 앞이 때에 찌들어서 뻣뻣하더군요. 몸에서 진짜 냄새도 나고요. 씻기고 미용실 갔더니 파마를 시키면 벌레가 죽는다고 해서 머리카락 자르고 파마까지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케 집에 가서 싸웠습니다. 올케는 희한하게 집이랑 다른 건 안 치워도 지 몸뚱아리는 잘 씻더라고요. 애한테 정이나 모성애가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가 생길 정도는 너무 심하다 싶어 따지러 간 거였죠. 그런데 저에게 오지랖 떨지 말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싸우다가 내가 뭐하러 이 사람하고 싸우나 싶어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제 뒤통수에 욕을 하며 난리를 치는데 그냥 왔습니다. 대신 카톡으로 오빠한테 전부 다 일렀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뭐든 증거가 돼서 올케를 영영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현재 작은 오빠는 이혼하고 아이와 엄마를 영영 끊어낼 계획입니다. 독하게 증거를 모으더군요. 아이는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올케가 쳐들어와서 아이 끌고 간 적도 있었는데 아이가 다시 오더군요. 올케는 그때 와서 저 때문에 네 오빠 이혼남 만들 거냐고 지랄거리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그냥 애들 데리고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친정아빠가 애들 픽업하고 있습니다. 올케가 이상하게 큰오빠 부부와 아빠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큰올케는 애들 방학 되면 조카와 우리 애를 데려갈 테니 당분간만 고생하라고 하고요. 임신 초기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방학 때 저에게 휴가를 주겠다고.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면 부모님이 데리고 있는다고 하시더군요. 우린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했으니 우리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아들만 둘이라 딸인 조카를 이뻐합니다. 조카가 애교가 장난 아니거든요. 꼬모부 하면서 어깨 주물르면 이뻐서 죽을라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애는 남자애라 그런가 아빠 오셨어요 끝. 자기 할 일 하던데. 시크의 정점. 큰애도 남자, 뱃속에 둘째도 남자. 남자애만 둘이면 아마 집에서 호레비 냄새 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둘째 오빠는 자기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인 듯 합니다. 벌써 집 내놨더라고요. 싸게라도 얼른 팔고 부모님과 함께 옳게 모르는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더군요. 우리도 심각하게 이사할까 생각 중이고요. 올케, 우리 이제 진짜 남으로 살자. 난 올케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사연은 여기까지고 베스트 댓글 한번 보시죠. 와, 이때까지 참고 살아온 오빠가 대단한 건지 호구인 건지 헷갈리네요.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도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조카 나이 때면 아무리 모진 엄마라도 떨어지면 찾을 텐데 오죽했으면 싶어요. 저건 진짜 심각한 정신병인데. 손가락 장애가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생긴 자격지심이 정신장애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암만 그래도 아주 집을 개판으로 만들고 아이는 학대 수준으로 키우고, 아니 키웠다기보다는 아예 방치하고 남편이랑 고모가 다 키우게 만들고, 몇 년 전에 이혼했어도 할 말 없을 수준인데.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보고 다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리 구독자분들 인사드려야죠. 안녕히 계세요.